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사회변동과 교육, 학교 팽창과 학력 상승의 원인. 학습 욕구 이론은 인간이 학습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경제가 발전되어 하위 욕구가 충족되자 인간들은 학습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따라서 학력이 상승하고 학교가 팽창한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여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가 팽창한다. 학습 욕구 이론의 한계. 대학이 학습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의지 없이 자신의 학력 수준보다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과잉 학력 현상이라고 하는데 학습 욕구 이론은 과잉 학력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클락의 기술 기능 이론. 학교는 산업에서 필요한 지식, 규범, 기능을 교육시킴으로써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사회의 핵심 장치이다. 산업사회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증가하여 학력이 상승하고 학교가 팽창했다고 주장한다. 기술기능 이론의 한계. 기술기능 이론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기능이 생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성 또한 높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생산성이 높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 이론. 보일즈와 진티스는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하여 미국 학교 제도가 교육 그 자체나 국민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가 계급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학교 교육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에 일침을 가하고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것이 이 이론의 공헌이나 교육을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단정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이익이라는 교육의 다른 측면을 무시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지위 경쟁 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사회, 즉 산업사회 기술 수준과는 무관하게 학력이 상승한다. 졸업장 등의 학력 증명이 지위 및 소득 획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학력 취득을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이것을 졸업장벽이라고 한다. 또한 학력이 직업 세계의 기술 수준과는 관계없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학력의 평가 절하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교육 정책도 교육 기회 확대 정책에 매달리게 된다. 따라서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고 학력 경쟁이 지속되어 과잉 학력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지위 경쟁 이론의 한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 직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 지적 욕구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경쟁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확대를 나쁘기만 한 것으로 과정하고 있다. 국민통합론.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 팽창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19세기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팽창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국민적 통합을 이룰 필요가 생기자 교육기회 확대 정책을 펴 교육이 팽창했다고 본다. 국민통합론의 한계. 전문기술 교육인 고등교육의 팽창, 특히 과잉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발전교육론. 기능주의의 기술기능이론, 인간자본론, 그리고 행동주의에 토대하여 교육은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발전교육론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토대임을 강조하여 교육의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교육의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여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육과 평등. 교육의 평등관에는 기회의 평등에 해당하는 허용적 평등관, 보장적 평등관, 과정적 평등, 결과적 평등, 사회개혁 평등이 있다. 허용적 평등관은 신분, 성별, 종교, 인종 등으로 인한 교육기회 차별을 철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교육평등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주어진 교육기회의 향유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으로 간주했다. 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별은 하지 않지만 중등교육과 대학은 능력이 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잘 반영한 것이 인재군 또는 재능예비군의 개념이다. 사회마다 유능한 인재가 존재해 있으므로 이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알맞은 교육을 시키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인재군 개념은 하층 계급보다 상층 계급의 머리가 더 좋다는 증거로 활용되어 상층 계급이 대학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보장적 평등관은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하여 교육을 받을 만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장적 평등 정책의 결과 교육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교육 기회 분배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학교 계층화로 인해 교육기회 분배가 사회 계층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새로운 증가분이 각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계층부터 채워져 내려가기 때문이다. 과정적 평등관, 교육 조건의 평등, 학교차가 성적과 진학률의 차이를 낳아 상급 학교 진학의 차이를 초래하므로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차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콜맨은 소수민족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들을 통해 불평등한 학교 자원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의 결과 학교차의 영향은 미미했다. 가정 배경으로 인한 성적차를 학교가 없애주지는 못했다. 즉, 가정의 사회자본이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콜맨의 연구의 영향, 교육평등의 관점을 과정, 여건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불우한 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교육평등 정책이 보상교육이다. 한국의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은 실제 학교의 교육여건 평준화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균등 배정에 더 중점을 두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무작위 배정을 위해 고교 입시를 없앰으로써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증가시켜 중등교육의 보편화, 평등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과적 평등관, 보상적 평등관. 콜맨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교육 결과의 평등이 교육기회 균등의 측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되었다. 문화실조론. 하루 중에 문화적 환경의 결손이 학업 성취의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화실조론은 교육평등 정책이 문화적으로 실조된 아동들에게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는 보상 정책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롤즈의 보상적 평등주의. 롤즈는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 지역, 계층에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보상적 평등주의를 주장하였다. 결과적 보상적 평등주의는 능력주의의 비판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지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며 사회는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하는 교육정책은 낭비라고도 주장한다. 롤즈는 정의 이론을 통해 역차별 정책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제공하였는데 학생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적 불평등을 줄이려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 자원을 배분하는 역차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회균형 선발제란 불리한 지역, 여건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교육 소외 계층에게 교육 지원을 확대해 각종 교육 소외 및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관. 갈등론자들은 모순된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있는 한 교육의 불평등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혁명 또는 사회개혁을 통해 교육을 조건 지우고 있는 사회구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교육평등화 방안인 것이다. 교육과 사회평등. 사회적 불평등의 유형. 수직적 불평등. 계층, 소득, 학력 수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다르게 배분되는 것을 수직적 불평등이라고 한다. 수평적 불평등.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신체의 정상 여부 등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다르게 배분되는 것을 수평적 불평등이라고 한다. 사회적 계층의 상승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는 평등화 기여론, 불가능하다고 보는 불평등 심화론, 관계가 없다고 보는 무효과론이 있다. 기능론적 관점을 취하는 평등화 기여론은 학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규범, 태도를 교육시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직종을 변경하거나 동일 직종 내에 지위 상승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게 되어 하류 계층의 상승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학교 교육의 사회 이동 효과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 가정 배경은 어느 정도 학교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정 배경이 사회적인 성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학교 교육은 사회적 성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헤비거스트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직업구조의 하층이 줄어들고 중간과 상층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한편 교육이 사람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직업구조의 중간과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는 점차 평등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블루와 덩컨의 직업지위 획득 모형. 직업지위 획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직업, 본인의 교육, 본인의 첫 번째 직업이라는 4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여 사회 이동의 과정을 밝히려 했다. 연구 결과 본인의 교육과 초기 경험이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교육이 직업지위 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사회평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간 자본론. 교육을 증가된 배당금의 형태로 미래에 돌려받게 될 인간 자본에 의해 투자로 규정한다.
학교는 노동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므로 높은 교육 수준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므로 교육은 사회평등화에 기여한다. 인간 자본론에 대한 비판. 이론상 고학력자의 실업은 존재할 수 없으나 실제는 과잉 학력 현상이 존재한다. 선별, 선발가설. 선별 이론에 따르면 졸업장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냈음을 증명하고 앞으로도 부과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신용 증명 효과가 있을 뿐이다. 선별 이론가들은 학교 교육이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켜 소득이 향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층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인간 자본론의 주장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한다. 불평등 재생산론. 학교 교육이 지배계층에 유리한 문화와 교과로 구성되어 있어 중상류 계층은 높은 성취를 통해 1, 2, 3급 학교로 진학하여 또다시 상류층이 되고 하류 계층은 제한된 교육 기회를 통해 낮은 성취를 보여 또다시 하류 계층이 되어 계층 격화가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학교 교육의 사회이동 효과에 대한 갈등 이론의 관점. 학교 교육은 아동의 사회적 성취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한다. 가정의 사회적 환경은 학교 교육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정적 사회 배경이 사회적 성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도울스와 진티스의 이론. 학교는 학생들을 입학 초기부터 미래의 영재급 엘리트와 미래의 범죄로 갈라놓고 이들에게 영재와 범죄에 걸맞은 사회의 규범을 사회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교육의 사회화 기능은 일반 정치, 경제 구조를 위한 신여이다 라고 강조하여 학교에서의 차별적 사회화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카노이의 분석. 카노이는 교육 단계별 교육 수익률 변화를 분석하여 교육이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교육 수익률이란 비용분의 수익을 의미한다. 분석의 내용. 교육의 수익률이 높을 때는 학교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하류층은 다니기가 어려워서 중상류층이 주로 다닌다. 교육이 보편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수익률이 낮아져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그나마 그 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하류층도 다니게 된다. 이때 한 단계 위에 학교 교육의 수익률이 높지만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하류층이 다니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은 중상위 계층에게만 봉사한다. 라이트와 펠론의 연구. 라이트와 펠론은 교육 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직업 집단별, 성별, 인종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보다 계급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은 하층보다 상층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효과론. 교육과 사회평등과는 관계가 없으며 관계가 있더라도 무시할 정도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계층 이동은 평등화의 방향이건 불평등의 방향이건 교육이 아닌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교육은 사회평등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치스위크와 민서의 연구. 치스위크와 민서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소득 분배 상황과 교육 분배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나서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교육의 불평등은 점차 일관성 있게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의 불평등은 개선되는 흔적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앤더슨의 연구. 앤더슨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비교한 아들의 교육 수준과 아버지의 지위에 비교한 아들의 지위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이 지위의 상향이동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젠크스의 연구. 그는 가정 배경, 지적 능력, 교육 수준, 직업 지위 등 4개의 변수를 동원하여 개인 간의 소득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이들 4개의 변수의 소득 차에 대한 종합적 설명량이 불과 12에서 1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2에서 15% 가운데 교육 수준이 가지고 있는 설명량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량은 미미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학교 교육이 사회평등화에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